여보, 나왔어. 아내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터져나오는 순간 나는 그녀의 침실 옷장 앞에서 셔츠 단추를 채우고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려. 단추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밀어내며 이를 악물었다. 5초, 딱 5초 안에 나가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날이 아니라 3주 전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자. 늦은 저녁 거실 테이블 위에서는 삼겹살이 지글거리며 기름을 튀기고 있었고 장모는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물었다. 아내는 그 옆에서 상추를 뜯으며 엄마가 굽는 게 제일 맛있어요라고 웃어댔는데 나는 그 웃음소리에 끼지 못하고 술잔만 빙빙 돌리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부엌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 때문이었다. 매일 보던 풍경인데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에 박혔다. 어깨 라인을 따라 떨어지는 머리카락, 설거지를 위해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드러나는 목덜미의 잔털들, 그리고 부엌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귀걸이까지. 자네,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술이 벌써 올라왔나? 아내, 좀 더워서요. 에어컨을 높여볼까요? 더운 게 아니라 술 때문이에요. 평소에 못 마시면서 괜히 마셔요. 분위기 따라. 한잔한 건데요. 분위기? 개소리다. 그녀가 거기 있어서 마신 거잖아.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저 여자의 목덜미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15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잔을 내려놓으며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 좀 마시려고요라고 중얼거리며 부엌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그녀가 싱크대에서 몸을 돌렸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고작 팔 하나 뻗으면 닿을 정도였고 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로 얼굴을 식히려 했다. 물은 여기 있어요. 그녀가 싱크대 옆 정수기를 가리키며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들렸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냉장고 문을 닫았고 정수기 쪽으로 다가갔다. 컵을 받으려는 순간 그녀의 팔과 내 팔이 스쳤다. 전기가 흘렀다. 정말로 물리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팔 전체가 저렸다. 그녀도 느꼈는지 살짝 몸을 뒤로 물렸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3초 정도 서로를 바라봤는데 그 3초가 30분처럼 느껴졌다. 죄송해요. 좁아서. 괜찮아요. 저도 정신없이 하다가. 아, 평소에 고생 많으시죠? 혼자서 이런 걸 다 하시고. 다들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다.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하다. 왜 그녀의 목소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들리지? 왜 이 좁은 부엌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공간 같지? 거실에서 장모가 고기 다 타겠다? 고 소리쳤고 우리는 동시에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물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향기가 옷에 밴 것 같았다. 샴푸 냄새도 아니고 향수 냄새도 아닌 그냥 그녀만의 냄새, 따뜻하고 달콤한 위험한 냄새. 뭐 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냉장고에서 뭔가 찾고 있었어요. 물만 마시는 건데. 뭘 찾아요? 아, 그냥 음료수 있나 해서. 거짓말 또 거짓말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됐지? 3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정직한 남편이었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3초가 계속 재생되었다. 그녀의 눈동자, 살짝 벌어진 입술, 목덜미의 잔털들. 아내가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데도 내 머릿속은 온통 그녀로 가득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고 더 위험한 것이었다. 새벽 3시, 물을 마시러 나갔을 때 그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작은 소리. 누군가와 전화하는 목소리였다. 네, 맞아요. 나도 느꼈어요. 아까 그 순간 내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도 느꼈어요. 아까 그 순간 그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24시간째 맴돌고 있었다. 누구와 통화했던 걸까? 무엇을 느꼈다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마이너스. 나도 포함된 얘기였을까? 다음 날 아침부터 나는 달라졌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면도를 깔끔하게 했고 옷장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셔츠를 골라 입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내 얼굴이 낯설어 보였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에서 뭔가를 노리는 사냥꾼이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미쳤나? 1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왜 지금 이 나이에 하필 저 여자에게? 아침 식탁에서 그녀가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아주는데 손끝이 스치도록 일부러 접시를 느리게 받았다. 0.5초의 접촉이었지만 전날 밤의 전기가 다시 흘렀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아, 일찍 일어나셔서 고생하시네요.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아, 저도 오늘부터 좀 더 일찍 일어날까 해요. 도와드릴 수 있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아, 그래도 두 사람이 하면 더 빠르죠. 빠르다고? 속도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냥 더 가까이 있고 싶을 뿐이야. 그날부터 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을 연출했다. 평소에 들고 다니지도 않던 책을 거실에 일부러 놔두고 책 찾으러 왔어요라며 그녀가 청소하는 시간에 나타났다. 화장실 휴지가 떨어졌다며 마트에 가자고 제안했다. 모든 게 계산된 우연이었다. 아, 마트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엔 뭘 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목록을 적어 드릴까요? 그것보다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길도 잘 모르고. 길을 모르신다고요? 여기 산지 15년 됐는데요. 그게 새로 생긴 대형마트 말이에요. 완전히 들켰다. 거짓말이 너무 뻔했어. 그런데 왜 그녀가 웃고 있지?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는 동안 우리는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가 사과를 고르는 동안 나는 옆에서 봉지를 들어주었고 카트를 밀면서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며 대화를 이어갔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점원이 부부세요? 라고 물었고 우리는 동시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부부세요? 케이크 할인 행사 중인데.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나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그냥 아니라고 했으면 될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가 상황을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고 신호대기할 때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봤다.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그녀의 피부가 다르게 빛났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혼자 갔으면 힘들었을 텐데. 저도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런 일상적인 거 하니까 좋네요. 일상적인 거라기엔 좀 어색했죠. 어색했나요? 저는 자연스러웠는데 자연스럽긴요. 거짓말을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아내의 차가 보였다. 일찍 들어온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긴장했고 마치 바람을 피우고 온 것처럼 어색해졌다. 언니가 벌써 들어왔네요. 생각보다 일찍 끝났나 보네요. 우리가 너무 오래 나갔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장 보러 간 거잖아요. 그냥 장 보러 간 거 맞아. 그런데 왜 죄 지은 사람처럼 가슴이 뛰지?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라는 질문에 나는 너무 빠르게 대답했다. 마트에 필요한 거 사러 갔어요. 그러자 그녀가 덧붙였다. 둘이서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둘이서 갔어요?
네, 뭘 사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부탁했어요. 도움을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건데 굳이 따라가야 해요? 제가 나가고 싶어서 따라간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녀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 왜?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같이 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의 번호를 언제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이 문자는 초대장인가? 다음에 또 같이 가요. 그 문자를 받은 지 3일이 지났는데도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답장을 보내야 하는지 못 본 척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결국 새벽 2시에 답했다. 저도요 단 2글자였지만 그 2글자로 모든 게 달라졌다. 다음 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선이 연결되었다. 아침에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고 저녁 설거지 시간에는 내가 먼저 부엌으로 향했다. 아내와 장모가 TV를 보는 동안 우리는 작은 대화들을 나눴다. 겉으로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요즘 잠 잘 오세요? 글쎄요, 생각할 게 많아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말하면 곤란한 생각들이요. 곤란한 생각이 뭐가 있겠어요?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생각들이. 하면 안 되는 생각.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건가? 그날 오후 장모와 아내가 시장에 간 사이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다.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는 척했지만 한 줄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녀는 빨래를 개는 척했지만 같은 옷을 5번이나 다시 펼쳐보았다. 책 재미있어요? 아, 네. 꽤 흥미롭네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요? 이거 제목이 혹시 거꾸로 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들켰다. 책에 집중하는 척하느라 거꾸로 들고 있었네.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웃으며 책을 바로 세웠다. 생각이 많아서 집중이 안 되네요. 그녀도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다. 더 깊고 더 의미심장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웃음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멈췄다. 우리 이상하죠? 뭐가요? 이렇게 어색한 게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어색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쁘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죠.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네. 그럼에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녀가 빨래를 다 개고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5분을 기다렸다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복도로 나왔다. 그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지나가는 척하면서 슬쩍 들여다봤다. 그 순간 그녀가 블라우스를 갈아입고 있었다. 등이 보였다. 브래지어 끈과 어깨 날개뼈 그리고 허리 라인 3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이 내 뇌리에 불처럼 타올랐다. 그녀가 뒤를 돌아봤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얼어붙었고 그녀는 서서히 블라우스를 완전히 입었다. 그러나 문을 닫지 않았다. 보셨죠? 죄송해요.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오래 서 있었어요? 그게 들어오세요. 들어오라고? 정말로? 이게 꿈인가? 아니면 함정인가? 나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나는 문 옆에 서 있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3미터 정도였지만 그 공간이 우주처럼 넓게 느껴졌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그런데 왜 들어왔어요? 당신이 들어오라고 해서요. 제가 그런 말 했나요? 했잖아요. 방금. 했잖아. 분명히 들었다고. 아니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인가?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서
내 쪽으로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1미터도 안 됐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고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 지금 멈추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멈출까요? 당신이 정해요. 저는 당신이 정했으면 해요. 그럼 한 번만. 그녀의 손이 내 셔츠의 첫 번째 단추를 만졌다. 풀지는 않았다. 그냥 만졌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터졌다. 15년간 쌓여있던 모든 욕망, 모든 환상, 모든 갈증이 한 번에 폭발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발이 두 켤레밖에 없네. 아내의 목소리였다. 시장에서 일찍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셔츠 단추 위에 있었고 나는 그녀의 방 안에 서 있었다. 여보, 어디 있어요? 발자국 소리가 복도로 향하고 있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그녀의 방에서 셔츠 단추에 손이 얹어진 채로 얼어붙어 있었다. 3초 후면 문이 열릴 것이고 모든 게 끝날 것이었다. 그녀가 나를 옷장 쪽으로 밀어넣었다. 숨어요, 빨리.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절박함이 묻어났다. 나는 옷장 문틈 사이로 몸을 숨겼고 그녀는 재빨리 침대 위에 누워 자는 척했다. 잠깐 들어갈게. 응? 아, 잠깐만. 옷 갈아입고 있어. 응? 낮에 왜 옷을 갈아입어? 좀 답답해서. 금방 끝날 게 완전히 들켰다. 목소리가 너무 떨려. 아내가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못 느끼겠어. 옷장 안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의 옷들 사이에 숨어 있으니 온통 그녀의 향기뿐이었다. 샴푸 냄새, 세제 냄새, 그리고 방금 전 우리가 나누었던 그 뜨거운 순간의 찬양까지. 문틈으로 보이는 방 안 상황이 초 단위로 느려 보였다. 언니, 괜찮아? 얼굴이 빨갛네. 좀 더워서 에어컨 틀까? 그럴까? 근데 우리 신랑은 어디 갔지? 아까 집에 있었는데. 글쎄, 산책 나갔나? 산책? 기가 막힌 거짓말이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우리 둘 다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 천재가 됐지?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내가 방에서 나간 후에도 10분을 더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옷장에서 나왔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거의 들킬 뻔했잖아요. 하지만 안 들켰잖아요. 다음번엔 어떨까요? 계속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만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만하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서운하지?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질문. 할 수 없다는 뜻인가?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평상시와 완전히 달랐다. 아내는 계속 나를 쳐다봤고 장모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요즘 너희들 뭔가 이상해. 공기가 달라. 뭐가 이상해요? 글쎄,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긴장되는 느낌이야. 별일 없는데요.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들킨 건가? 아니면 그냥 감인가? 15년간 속이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들킬 리는 없을 텐데. 밤이 되자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나는 TV를 보는 척하며 뭐가?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다. 당신 요즘 이상해. 뭐가?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나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매일 집에 있는데. 그게 더 이상해. 평소엔 집에 있기 싫어하면서. 맞다. 평소에 집에 있는 걸 싫어했는데 이제는 나가기 싫어한다. 왜? 그녀가 있어서 새벽 2시
아내가 잠든 후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나왔다. 그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그녀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에 진동이 울렸다. 문자였다. 지금 문 앞에 있죠? 들어와요. 심장이 멈출 뻔했다. 어떻게 알았지? 들어와요. 어차피 들킬 것 없어. 어떻게 알았어요? 그림자가 보여요. 5분째 서 있었잖아요. 5분이나요? 더 오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5분이나 서 있었나? 시간 감각을 잃었네.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구나. 방 안으로 들어가니 그녀가 침대 한쪽 끝에 앉아 있었다. 나는 반대쪽 끝에 앉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정도였지만 그 거리가 안전거리인지 위험거리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답일까요? 그럼 당신은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요? 그녀 우린 이미 선을 넘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지만 방 안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 뜨거워진 것 같았다. 그녀가 다시 침대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내 옆에 앉았다. 무서워요. 뭐가요? 이 감정이 얼마나 깊어질지. 깊어지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우린 그럴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그래. 모든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욕망인가?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다.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된 접촉이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아내의 졸린 목소리였다. 나는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고 있었다. 불이 켜져 있네. 불이 켜져 있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순간 나는 그녀의 침대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손등 위에 있었다. 2초 후면 모든 게 끝날 상황이었다. 그녀가 번개처럼 빠르게 행동했다. 내 손을 밀어내고 침대에 누우며 동시에 나를 화장실 쪽으로 밀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화장실로 숨어들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안 자고 뭐해? 잠이 안 와서. 책 읽고 있었어. 책? 어떤 책? 그냥 소설책. 화장실에 숨어 있다니. 이게 현실인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40대 남자가 이런 상황에? 화장실 안에서 들리는 대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고 그녀의 대답은 너무 빠르고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변기 뚜껑에 앉아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냄새가 나는데. 향수 냄새. 아, 새로 산 바디로션이야. 향이 좀 강해. 바디로션? 언제 샀어? 어제 마트에서. 마트 우리가 같이 갔던. 그 마트를 말하는 건가? 거짓말에 진실을 섞는 건가? 아니면 진실에 거짓말을 섞는 건가? 10분이 지나고 나서야 아내가 나갔다. 나는 화장실에서 나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거의 들킬 뻔했어요. 당신이 빠르게 대처해줘서 다행이었어요. 다행이라고요? 이제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원래부터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속여야 하는구나. 그렇다. 이제는 단순히 우리만의 비밀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속여야 하는 단계에 와버렸어. 다음 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더욱 교묘해졌다. 낮에는 서로 피하는 척했지만 밤에는 더 가까워졌다. 위험할수록 더 짜릿했고 들킬 뻔할수록 더 간절해졌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이제
정말 위험해지고 있어요. 알아요. 그럼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멈출 수 있어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할 수 없다. 정말로 할 수 없다. 이게 사랑인지 욕망인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 없다.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는 더 대담해졌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방에서 15분을 보냈고 장모가 낮잠 자는 시간에는 거실에서 손을 잡았다. 모든 게 시간과의 게임이었다.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들키겠죠. 그럼 그때 생각해요. 그때는 너무 늦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늦었는거려. 그날 밤 나는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 다닐 수는 없었다.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내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왔어. 계속 이런 식으로 숨어 다닐 건지 아니면 다음 날 오후 기회가 왔다. 아내와 장모가 친척집에 가느라 하루 종일 집을 비우게 된 것이다. 처음으로 우리만의 시간이 몇 시간씩 생긴 것이었다. 오후에 고모님 댁에 다녀올게요. 늦을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집에 있을게요. 집에 있다는 건 나와 함께 있겠다는 뜻인가? 아내가 나간 지 30분 후 집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동안 항상 조심스럽고 급하게 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천천히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제 정말 우리뿐이네요. 네.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래.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저도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평소 같으면 TV를 켜거나 책을 보거나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서로만 바라봐도 충분했다. 그녀 이제 어떻게 하죠?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우린 뭘 하죠?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잖아요. 하고 싶은 거라면, 그녀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제 우리 얼굴 사이의 거리는 20cm도 안 됐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딩동 현관 초인종이었다. 누군가 찾아온 것이다. 우리는 얼어붙었다. 계시죠? 저예요. 아래층 사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다. 계시죠? 저예요. 아래층 사는 우리가 20cm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동네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이웃이 찾아왔다. 그녀와 나는 동시에 벌떡 일어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재빨리 부엌으로 향해 설거지를 시작했고 나는 거실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다. 5초 만에 아무 일 없는 일상을 연출한 것이다. 하지만 내 심장 박동은 여전히 태고에서 울리고 있었다. 누구세요? 아래층에 사는 김 씨예요.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진짜 최악의 타이밍이다. 하필 왜 지금? 그리고 하필 왜 저 아주머니야? 문을 열자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를 아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안녕하세요. 부인은 안 계신가요? 아, 외출 중이에요. 그럼 위에서 들리던 소리는 뭐였지? 소리요? 그냥 궁금해서요. 별것 아니겠지만. 소리?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우리가 대화하던 소리? 아니면 그 순간 그녀가 부엌에서 나와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높았다. 김씨 아주머니의 눈이 번뜩였다. 계셨구나. 그럼 아까 그 소리는? 제가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 무슨 청소를 그렇게 시끄럽게 해요? 가구를 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거짓말이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는 뭔가를 눈치챈 듯 했다. 그녀의 시선이 나와 그녀를 번갈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들켰다. 완전히 들켰어.
저 표정을 보면 확실해.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데 두 분이 집에 같이 계신 일이 많네요. 아, 그런가요? 네, 요즘 자주 보이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내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 김 씨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들켰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저 표정 못 봤어요? 완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요. 내일이면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예요. 맞다. 이 동네는 소문이 빠르다. 내일이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될지도 몰라.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내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질문도 많았다. 오늘 뭐 했어요? 집에서 뭐 하고 지냈어요? 특별한 일 없었어요? 김 씨 아주머니한테 전화 왔던데 오늘 집에 갔다 왔다더라고요. 아, 네, 잠깐 들렀다 갔어요. 뭐하러? 그냥 인사차 들른 것 같아요. 또 거짓말이다.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 이게 정상인가? 밤이 되고 아내가 잠든 후에 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나왔다. 그녀의 방에서 불빛이 새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들어와요. 방 안에 들어가니 그녀가 창가에 서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다. 우리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왜요? 오늘 김 씨 아주머니 표정 못 봤어요? 완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것과 확신하는 건 달라요. 곧 확신으로 바뀔 거예요. 그녀가 맞다. 우리는 너무 부주의했어. 이제 정말로 끝일지도 몰라. 저기 저 사람 누구예요? 어디요? 저기 가로등 밑에. 나도 창밖을 내다봤다. 가로등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다. 거리는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30분째 거기 서 있어요. 30분이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30분째? 그럼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건가? 누가? 그리고 왜? 그 순간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실루엣이 점점 선명해졌고 나는 그 걸음걸이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설마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설마 가로등 아래 서 있던 그 사람의 실루엣이 점점 다가오며 선명해졌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까지. 그건 바로 아내의 오빠였다. 내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아내의 오빠는 경찰이었다. 그리고 의심이 많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가 30분 동안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건 완전히 들켰어요. 아직 모르잖아요. 30분 동안 감시했다고요.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 들킨 거 맞아. 경찰인 처남이 30분 동안 집을 감시했다는 건 이미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이야.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길고 의도적인 벨소리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어떻게 하죠? 일단 나가서 문을 열어야죠. 당신 혼자요? 당신은 방에 있어요. 자는 척하고 하지만 불이 켜져 있는데 책 읽고 있었다고 하세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으로 나갔다.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열지 않을 수도 없었다. 형, 왜 이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요? 무슨, 들어가서 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뭔가를 알고 있어. 완전히 들킨 거야. 처남이 거실로 들어왔다. 나는 소파에 앉았고 그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경찰의 눈빛이었다. 수사관의 눈빛이었다. 형, 최근에 뭔가 달라진 거 없어? 달라진 거요? 뭐가요? 생활 패턴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요. 정말? 정말이라고? 모든 게 달라졌는데?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어. 처남이 주변을 둘러봤다. 거실, 부엌, 복도 쪽까지. 마치 증거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의 방 쪽을 유심히 봤다. 처제는 자고 있어? 네. 일찍 잠들었어요. 근데 방에 불이 켜져 있던데? 책 읽는 습관이 있어서요. 아, 그래? 그의 표정에서 의심이 더 짙어졌다. 책 읽는 습관이라는 말이 거짓말로 들렸던 것 같다. 실제로 거짓말이었으니까. 형, 솔직히 말해. 뭐요? 동네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 소문이요? 형이랑 처제랑. 너무 가깝다는 소문. 시작됐다. 정말로 시작됐어.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방문이 열렸다. 그녀가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빠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잠 깨웠나? 아니에요. 잠이 안 와서 책 보고 있었어요. 무슨 책? 그녀가 잠시 멈췄다. 대답이 늦어질수록 의심이 커질 것이었다. 소설, 로맨스 소설이요. 로맨스 소설? 그런 거 안 읽는 줄 알았는데. 요즘 읽게 되더라고요. 왜? 왜라고? 어떻게 대답하지? 설마 현실의 로맨스 때문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 순간 아내가 방에서 나왔다. 잠옷을 입고 머리를 흐트린 채로. 오빠, 왜 이 시간에 와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그냥 근처 일. 보다가 들렀어. 이 시간에 무슨 일을 봐요? 야근이야. 야근이라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다. 처남의 표정도 어색했고 분위기도 이상했다. 아내가 눈치챈 듯 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형한테 물어봐. 당신한테 물어보는데 왜 오빠가 답해요? 끝이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아내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처남이 휴대폰을 꺼냈다. 형, 이거 봐. 화면에 뭔가가 있었다.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우리가 있었다.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는 우리의 모습이. 이걸로 충분할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걸로 충분할까? 휴대폰 화면 속 사진에는 우리가 마트에서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치 연인처럼, 부부처럼.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든 변명을 무력화시켰다. 아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댔고 나는 소파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처남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우리를 번갈아 봤다. 이게 뭐예요? 처남 아래층 김씨. 아주머니가 찍은 거야. 언제요? 일주일 전. 일주일 전에. 둘이서 마트에 갔다고요? 일주일 전 그때는 아직 순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미 남들 눈에는 그렇지 않아 보였나 보다. 아내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설명해봐요. 그건 그냥 마트에 간 것뿐이라고 할 거예요? 이 사진이 그냥 마트 간 걸로 보여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이다. 많은 걸 했어.
감정을 나누고 손을 잡고 키스할 뻔하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처남이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이혼하죠, 뭐.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마요. 역겹거든요. 이혼. 그 말이 현실로 다가왔어. 1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집은 텅 비었고 나는 혼자 남았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도 거실에서의 웃음소리도 없었다. 오직 내 발자국 소리와 TV 소리뿐이었다. 가끔 그녀를 떠올렸다. 그 모든 순간들이 꿈이었나 싶기도 했다. 후회하나? 글쎄, 후회라기보다는 그리움이 더 큰 것 같아.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지만 필체를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매일매일 견디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했던 일들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감정들은 진짜였다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 느꼈던 것들, 그 떨림과 설렘과 간절함. 그런 것들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비록 상황이 잘못되었지만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은 그때를 그리워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테니까. 안녕히 계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것이 진짜 끝이라는 걸. 동시에 시작이기도 하다는 걸. 새로운 시작.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하지만 그 기억들까지 지울 필요는 없겠어.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요리를 해봤다. 서툴렀지만 나쁘지 않았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쓸쓸하지만은 않았다. 창밖에서 새벽 버스가 지나가며 낮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어딘가 향수와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랑이었을까, 욕망이었을까? 아직도 정확한 답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정말로 살아 있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숨이 가쁘고 모든 감각이 깨어있던 시간이었다. 그 기억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한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나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 가끔 부엌에서 유리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면 그때 그 순간이 떠오른다. 체온이 전해지던 그 찰나, 시간이 멈춰버렸던 그 순간들. 그리고 나는 미소 짓는다. 아프지만 따뜻한, 쓰리지만 달콤한 기억이라고.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라고.